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동네 시장과 상가가 오래간만에 북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사람들이 좀 나온 것 덕분인데요. 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표정이 오래간만에 많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사라진 가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까지 시중에 풀리면서 그동안 필요했던 식료품, 생활용품을 구매하러 나오신 분들이 네. 많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디서 사용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살고 계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흥업소에서는 네. 사용이 안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침체된 경기 부양이잖아요. 정부는 그만큼 좀 빠르게 사용해달라고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화훼 농가 그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소비가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 썼어요. 잘하셨네요. 아니, 조금 남았어요. 이번 지원금 때문에 오랜만에 동네에 이제 시장에 나가셨던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주변의 전통시장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산과 함께 체온 조절을 도와줄 겉옷도 챙기셔야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3.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 대전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에서 11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천안 18도, 세종 18도, 공주 17도, 금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하고 네.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오늘 아직 외출 전이거나 출근 전이신 분들은 정말 겉옷 하나 꼭 챙겨서 출근하시고 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질서를 결정했던 게 경제력과 군사력이었다면 최근 한 연구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 대응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큰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세계 질서가 힘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투명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유되는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얘기하면서 갑자기 너무 막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정말 최고다, 대단하다라는 걸 느낀 것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파도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혼란 없이 잘 대처해 나가는 이 모습 한번 또 해드릴까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최고. 네, 최고입니다. 지역 발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생활 속의 방역과 예방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요즘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하시다 보니까 병원의 환자는 또 눈에 띄게 줄었다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뭐 매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집이 조금 달라진 모습들,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 코로나19 달라진 우리 집으로 정해봤거든요. 주변 둘러보시면 달라진 게 있거든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리포터, 아주 힘있는 리포터입니다. 박찬규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예, 어유 목소리가 아우, 쩌렁쩌렁합니다. 네. 우리 박찬규 리포터는 코로나19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점인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바깥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한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좋아진 점은 이제 남자분들, 남편들이 집안일에 할당량이 좀 생겼다라는 것도 네. 좋아진 점인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 저희 집에서는 안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그래서 집에서 또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주부님들은 어떻게 하면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할 맞아요.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면역력 증가를 시킬 수 있을까?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인삼이죠. 인삼을 찌고 말리면 그 효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중 구포 9번 찌고 말린 흑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요즘 같은 시기에 필요한 것이 면역력이죠.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들이 관심을 모으면서 금산 인삼과 가공식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분이 75%가 함유되어 있거든, 일반 인삼에는. 그걸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구중구포 흑삼의 신비한 비밀에서부터 흑삼을 넣은 백숙과 어죽까지 면역력을 업시키는 흑삼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적벽강 물줄기가 흐르는 금산군 부리면 넉넉함이 느껴지는 농촌 마을인데요. 금산 땅은 어느 곳이든 건강한 인삼 향기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인삼의 고장 금산을 왔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 건강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요즘 면역력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산 인삼에 대한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새도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인삼밭. 앞에 인삼밭요? 그럼. 인삼싹은 가을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 아니, 지금 바쁠 때라니까, 인삼이. 지금요? 그럼. 아닌데. 어머니, 인삼밭에 요즘에 사람 있어요? 사람 없죠? 가을에 수확하죠? 아, 봐요. 없다니까. 아니, 있다니까, 인삼밭에 사람이. 인삼밭에 지금 있다고요? 그럼. 소독이나 하고 팥이나 매면 있을 거고. 아, 밥 매러 가면 사람들이 있다고요? 밥 매... 근데 팥을 매일 매는 거. 아... 오늘의 주인공 인삼을 만나기 위해 인삼밭으로 출발했는데요. 귀하신 몸을 만난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지네요. 봐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밭에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 오! 안에 있다! 사람이 있어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런데 세 사람이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복장으로 봐서는 밭에 농사 지으러 오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홍삼과 흑삼을 가공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구중구포로 흑삼을 만든 고태훈 씨입니다. 수확을 앞둔 인삼을 살짝 해봤는데요. 튼실하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금산은 타 지역보다 해발 한 250m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고요. 또 인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물 좋고 공기 좋고요. 또 이 지형에 따라서 인삼이 함유할 수 있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할 수 있는 토질 가장 생명력이죠. 금산은 500년의 재배 역사를 간직한 인삼의 메카입니다. 전국 생산량 중 70%가 금산에서 유통되는 인삼 집산지인데요. 인삼과 약초를 파는 상가가 밀집돼 있어 질 좋은 인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산에는 인삼을 다양하게 가공하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삼을 구중구포, 흑삼으로 만들고 먹기 편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밭에서 말씀하신 공장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수삼들이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GAP 인증을 받은 수삼을 농가들로부터 수매를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캔디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젤리도 만들고 농축액,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 스틱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블렛, 캡슐, 뭐 드링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흑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인삼을 9번 찍어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흑삼을 만들게 되면 몸에 좋은 유효 성분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 말씀하신 흑삼인 거죠? 그렇죠. 아마 밭에서 보셨던 그 수삼의 크기가 수분이 75%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일반 인삼에는. 그걸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 이로운 그 성분만 쭉 남아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이 구중구포 흑삼으로 완성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는 기계화된 설비와 공법으로 조금은 쉬워졌지만 9번의 공정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인삼을 2~3번 찐 홍삼보다 2~3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흑삼.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네. 와, 정말 그냥 건강해 보입니다. 네. 그 흑삼의 고유한 맛을 한번 느껴보시죠. 제가 먹어봐도 돼요. 네. 이 귀한 거를 4년, 5년, 6년을 견딘. 길러서 네. 그다음에 또 몇 달간의 구중구포를 거친 이 흑삼을 야, 맛을 봅니다. 이 몸통은 차마 못 먹겠고. 다리. 향은 네. 그렇게 첫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네네네. 일단 씹으면서 입안에 삼의 향기가 쫙 퍼지고요. 신기한 게 삼은 대부분 쓴맛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맛들이 안에 있네요. 네. 숙성의 개념이랄까요? 그래서 약간 신맛도 나면서 단맛도 나고요. 아주 그 흑삼 고유의 그 은은한 맛이 입안에 그윽할 겁니다. 보통 수삼 100g을 구중구포하면 25g 내외의 흑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회사는 인삼 사포닌 함량이 증가된 흑삼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금산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9월이면 그 GAP 농가들한테서 수매를 내서 저희 공장에서 공동 선별 사업을 해서 그 원료를 저희가 가공해서 흑삼이나 홍삼의 원료를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GAP 인증을 받은 인삼으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30여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인삼의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에 연구소가 있네요. 이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는 인삼이 함유된 성분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멀게 나아가서는 천연물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화 연구가 개발이 된다 했을 땐 인삼의 고부가가치화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른한 봄날 오후, 건강한 흑삼으로 기운을 돋워볼까요? 느티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 커다란 가마솥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납니다. 금산 부리면이 자랑하는 별미 어죽인데요. 포근한 인심에다 정성 그리고 흑삼까지 넣었습니다. 닭고기와 인삼이 찰떡궁합인 건 다 아시죠? 여기에 흑삼을 넣으니 영양 만점 보양식이 됩니다. 와, 올라온다. 오! 이 귀한 흑삼을 가득 품고 있는 삼계탕, 백숙. 오. 맛있는 건 여럿이 둘러 앉아 먹어야죠. 적벽강에서 잡은 민물고기에 매콤한 양념과 흑삼을 더해 만든 어죽, 그리고 인삼과 흑삼을 넉넉하게 올린 백숙.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에 흑삼을 넣은 찰밥과 백설기는 보너스. 이 순간 부러울 게 없네요. 찰밥에도 흑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설기에도 흑삼이 들어가 있고요. 흑삼이 다른 요리들이랑도 잘 어울리나 봐요. 아무래도 인삼의 장점이 면역력이잖아요. 외부로부터 병균을 내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그 면역력 증진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뭐 혈액 흐름이나 또 어떤 그 뭐랄까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건강식품 중에 최고죠. 본격적으로 흑삼 요리 먹방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매콤한 어죽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흑삼 덕분인지 어죽의 풍미가 더 향긋하네요. 그리고 흑삼을 넣고 푹 끓여낸 백숙은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오늘 음식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솥에 요리했죠. 그리고 사방에 탁 트인 공간에서 먹죠. 그리고 그 귀한 건강에 좋은 흑삼이 가득 들어갔으니까요. 흑삼이 들어가서 그런지 담백하고 또 맛깔나고요. 또 모든 음식이 부드럽고 정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삼 요리 많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에서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죠. 구중구포 흑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라네요. 지금 현재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서 이제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제 시도해보지 못한 신흥 시장에 홍삼, 흑삼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금산 인삼. 건강하고 안전한 인삼을 9번 찌고 말리면 유효 성분이 농축된 흑삼이 되는데요. 우리 가족의 면역력이 걱정되는 요즘 인삼 한 뿌리로 건강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구중구포로 짜낸 신비한 흑삼의 비밀도 만나보세요. 금산 인삼이 최고라는 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금산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린 흑삼을 봤는데 박찬규 리포터가 오늘 아침부터 아우, 네. 좀 안색이 좀 뭐가 달라졌다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네. 보니까 그저 백숙하고 어죽을 흑삼 들어간 걸 먹어서 아우, 티가 네. 나죠. 부러워요. 네. 밭에서 캔 수삼을 두세 번 찌면 이제 홍삼이 되는 거고요. 9번 찌고 말리면 흑삼이 되는 건데 구중구포의 과정에만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포닌 같은 성분도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정말 면역력 식품으로는 최고일 예. 것 같은데요. 이 금산 인삼이 해외에서도 그렇게 러브콜을 받는다고요. 네, 홍삼과 흑삼 자체도 인기이지만 캔디, 젤리, 음료 같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산 인삼이 명령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일자리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산 인삼 파이팅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네.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좀 많이 드리는 달이잖아요. 이왕이면 면역력에 좋은 금산 인삼 그리고 이제 인삼 관련된 가공식품들 네. 선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삼, 흑삼 소식 잘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바나나 색깔을 입었잖아요. 네, 바나나. 네, 노란색. 네. 이 아이돌들 옷이라는데 어머. 창피해서.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이렇게 입었는데 뱃속에 자꾸 꼬르륵꼬르륵 하는 게 조금 아까 먹는 거 보여줬던 박창규 네. 리포터가 저는 배고프니까 박창규 리포터가 힘 있게 문제를 좀 내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날씨에 좀 관련이 있나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조선 세종 때 만든 우량 측정기로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체계를 확립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치국이, 2번 혼천이, 3번 간이. 뭐 예시에 다 있다고 그러고 네.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측정, 측정. 오. 치국이, 혼천의, 간의. 측정. 측정. 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측정. 네. 네, 세계 최초로 네. 최초로 강우량 측정 체계를 확립한 이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치국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치국이는 조선 세종 23년에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설치해 강우량을 측정한 기구입니다. 야. 와.
네, 오늘은 세계 최초 추구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발명의 날입니다. 네. 뭐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하는데요. 네. 뭐 의도치 않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지우개 달린 연필,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잇, 네. 빨대까지 우연히 발명된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자석으로 앞뒤로 그럼요. 이것도 이제 네. 발명인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발명이고 제일 부러운 건 젓가락하고 고무줄 발견한 사람, 예, 이 발명한 사람, 이분은 야,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유 얼마나. 네. 근데 이게 그냥 내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치고기가 1441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역시 대한민국도 최고입니다. 그럼요. 자, 이제 박찬규 리포터가 두 번째 문제를 또 힘찬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물고기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가늘고 긴 원통형의 바다 물고기로 등은 검푸르고 은빛을 띤 백색이며 칼슘의 대명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장어, 2번 은어, 3번 멸치. 이름만 들어도 뭐 뼈가 튼튼해질 것 같은 생선인데요. 네, 뼈가 튼튼. 네. 그런데 저는 견과류를 넣은 이것 볶음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뭐 국물 낼 때 다시마와 이것을 넣어서 국물을 우리면 맛이 또 깊어지잖아요. 아침에 죄송한데 그거 따는 것 때문에 고생이 좀 많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네. 아유. 네, 칼슘의 대명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멸치가 정답이었습니다. 멸치는 밥 반찬의 대표이자 술안주로도 사랑받고 있죠. 단백질과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서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과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등의 탁월한 식품입니다. 우리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멸치. 모든 국물에 육수도 이걸로 만들기도 그럼요.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볶음해서 견과류와 같이 맛있죠. 먹으면 네. 반찬으로 최고고 이건 쟁여놓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건데 4월과 6월이 이제 멸치가 제철이라고 그래요. 이제 한국에 은빛으로 쫙 물들여 들어오면 멸치 회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인데 야, 회는 못 이게 이제 먹어봤네요. 약간 비릿한데 또 그게 달달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한국으로 좀 향하실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뼈 튼튼 멸치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멸치 별명 가지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멸치가 그렇게 마른 생선은 아닌데 뭐 저나 박찬규 리포터는 멸치 별명을 가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뭐 보거, 광어, 고래, 고래. 큰 대형 뭐 그쵸. 물고기들. 고래, 물범 뭐 이런 건데. 맞아요. 고래, 물범이. 좋네요. 참 우리는 갑자기 바다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재하죠, 뭐 오늘. 가재,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멸치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그럼요. 네. 박찬규 리포터 딸은 멸치 많이 먹나요? 멸치를 그냥 반찬으로 먹지는 않고요. 뭐 국물 요리들에도 멸치 많이 먹죠. 어떻게 해도 섞어서 먹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또 문제로 갈까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는 국민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나이와 요일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네. 요일제로 줄을 서서 2장, 그러다가 석장, 석장. 대리구매가 됐고 근데 그거를 다 가져와서 했는데 지금은 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4명이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4, 3, 12, 12장을 살 수 있냐, 없냐. 마스크 양이 많아졌습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고 풍족해졌기 때문에 좀 미리 구매하실 분들은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그러면 뭐 올까요, X일까요? 그럼요. 네. 뭐 정답 거의 다 나왔네요. 그렇죠. 네, OX 문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나이와 요일과 관계없이 모든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할 경우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에 약국에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매까지 구매 가능한 이런 마스크도 이제 분할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 가능한 날짜에 1개, 주말에 2개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마스크 구매도 쉬워졌으니까 마스크 착용 필수인 점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차셔야 된다는 네.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요즘에 이제 더워지니까 네. 덴탈 마스크를 대신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앞으로를 대신해서 준비해서 많이 사시는 말고 적당량은 집에 좀 사놓는 것도 네, 좋죠. 그럼요. 저는 이제 마스크 얘기 나오면 속 터지는 게 박창규 리포터랑 저랑도 공감대가 되게 많은데 네. 마스크를 옷 사이즈처럼 X 라지, 그렇죠. 2X 라지, 네. 스몰 라지, M 이렇게 나눠줬으면 조금 왜냐면 소형과 대형 두 가지인데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아프죠. 아니 여기도 아프고요. 분명히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리지를 못해요. 아하. 예, 대형인데 왜 이렇게 될까? 예. 그리고 이제 얼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 경림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또 대형을 쓰면 좀 넉넉해서 좀 아하. 조금 더 사이즈를 예, 마스크 다양화시킬 필요도 예. 있겠네요. 발명의 날을 맞아서 이거 누군가 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양한 사이즈를 한 사이즈로. 3단계 네. 정도만 좀 해주시면 그럼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아유, 하여튼 네.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진달래과의 낙엽 관목으로 연분홍색의 꽃이 진달래와 닮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철쭉, 2번 영산홍, 3번 백일홍.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꽃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정말 쭉 펴있기 때문에 아니, 쭉 그렇게 많이 펴있어요. 네, 쭉 정말 펴 있어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쭉 펴 있어서 매일 볼 수 있는데요. 이 철이 됐는데 쭉 네. 폈군요. 꽃 자체는 여리여리하게 생겼지만 네. 이름은 좀 강인하기도 하죠. 그 아파트 단지에 쭉 펴있던 불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철쭉이 정답이었습니다. 철쭉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며 늦은 봄 깔때기 모양의 연분홍색 꽃과 달걀 모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달래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꽃에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고요. 개꽃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꽃 이름은 좀 그러네요. 백꽃이라고. 네. 전국 곳곳에 연분홍빛 철쭉이 만개를 했어요. 네. 특히 흐르는 산 속에 있는 철쭉들을 보면 네. 약간 군락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네. 푸르름 안에서 그 색깔들이 어우.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지는데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지키시면서 꼭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네. 이렇게 어, 아파트에 멀리서 쭉, 쭉. 네.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시기에 보는 꽃 참 아름다움이 최고라고 생각이 네, 돼요. 맞습니다. 힌트 좋았네요. 쭉. 쭉. 네. 철이 왔어요. 쭉.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안과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눈의 수정체에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결손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비문증, 2번 녹내장, 3번 황반변성. 눈 관련돼서 요즘에 관심도 네. 많으시고요.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알게 된 우리 네. 눈의 질병인데 힌트는 그냥 직격탄으로 드리면 어떡해요? 백내장하고 좀 친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5번째 네. 문제 편안하게. 안과 질환과 예.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일단 힌트는 백내장과 친하다 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녹내장이 정답이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 섬유가 손상돼 시신경의 위축과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특별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말기에 이르러 시야 장애 및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압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 우리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네. 고래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범이, 물범. 네, 네. 가재. 네. 네, 그만큼 요즘에 제철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혹시 지난 주말에는 뭐 했어요?
지난 주말에 지난번 어린이날 때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혼자 가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엔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갔었어요. 네, 차량용 캠핑을 좀 차박. 차박을 즐겨봤죠. 그렇군요. 네. 야. 야, 요즘에 마냥 박찬규 리포터가 부러운 건 왜일까요? 흑삼도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아침엔 퀴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코로나19 달라진 우리 집입니다. 네. 뭐 음식부터 생활 습관, 집안 분위기까지 뭐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건 히트 사진 같아요. 청소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 최고죠. 빨래 널고 있는 남편.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바뀌어서 빨래 널고 있는 아내, 그것도 좋죠.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네. 모습. 와, 아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네. 5월 이맘때가 되면 아마 유성 쪽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이팝나무 꽃이 너무 이쁘겠어요. 네. 이게 꽃이 딱 이게 눈 쌓인 것처럼 예쁘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향기 너무 좋은 아카시아 꽃도 요즘에 또 많이 펴있는데요. 네. 오늘 아카시아로 이제 꿀도 먹을 수 있는데 아카시아 꿀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경북 칠곡에 가시면 되는데요. 칠곡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처럼. 그러니까요. 네. 신비한 길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아카시아 꿀을 만날 수 있는 양봉 농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답고 신비한 달콤한 여행 함께 가보시죠. 동구밭 신동제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핀 신동제에 나와 있습니다. 칠곡에서 꿀잼 가득하게 저와 함께 달콤한 여유 즐겨보실까요? 자연과 휴식, 그리고 달콤함이 사르르. 우와, 진짜. 우와, 향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달콤함. 좋죠. 우와. 꿀잼, 허니잼으로 가득한 칠곡에서의 하루 함께 떠나보시죠. 살기 좋은 지천. 와, 향 좋다.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칠곡 신동제 하면 아카시아 꽃 유명하잖아요. 지금 여기 아카시아 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산들바람을 타고 온 진한 아카시아 향이 코끝을 맴돌았는데요. 기분 좋은 향과 순백의 꽃들을 한없이 느끼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인데요. 왠지 만졌을 때 푹신푹신한 그런 마시멜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벌들이 진짜 많아요. 벌들이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옮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생긴 걸 확인하고 나니까 왠지 꿀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향긋한 아카시아 향이 수놓는 5월의 신동제길. 흐드러진 꽃들을 찬찬히 눈에 담으며 봄의 끝자락을 만끽해 봅니다. 차로 약 20분을 달려 도착한 다음 행선지. 자, 보셨나요? 일명 신비의 도로라고 불리는 칠곡 요술의 고개입니다. 제가 지금 요술의 고개라고 해서 내렸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르막길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믿기가 힘들어요. 진짜 실험해보려고 물병을 가져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봐요.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이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요술고개의 종점이 나오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신비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길이니까요.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앞으로 흘러갈 거잖아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절대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내리막길인데?
아니에요. 이게 요술 물병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는 저 못 믿어요. 차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봐요. 기사님 여기서 중립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한번 떼봐 주세요. 뒤로 가요. 뭐지? 그만요. 이거 진짜 요술곡이 맞나 봐요. 이상해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제주도에 도깨비도로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이 칠곡에서도 그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요술의 도로로 인정하겠습니다. 여긴 어디지? 왜 다음 장소를 말을 안 해주지? 너무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예, 저는 칠곡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이상렬이라고 합니다. 양봉이면 벌이요? 예, 오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달콤살벌한 저의 첫 양봉 체험기. 나 지금 떨고 있니? 대표님, 이 정도면 벌한테 안 쏘이겠죠? 예, 완전 완벽한데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연기요? 예. 연기 왜요? 예, 유진 씨 연기가 싫으시죠? 네, 너무 싫어요. 이 벌들도 이 연기를 맡으면은 네.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다 피한답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실까요? 네, 그럼 좀 많이 뿌려주세요, 저한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맞아.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사랑스러운 꿀벌들을 만날 시간. 자, 인으로 가 있어갖고 안전한. 벌통 속의 벌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벌통을 개봉합니다. 저 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처음 봐요. 자, 요 벌을 틀고 아직 깨끗하게 틀지는 않는데 여기 반들반들 물처럼 채워놨을 겁니다. 액체들이 있는데요. 이게 예. 혹시 꿀인가요? 예, 요것이 이제 아카시아 꿀입니다. 그러면 그 아카시아 나무에서 꿀을 가져와서 여기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벌들이 머리를 박고 있죠. 네네. 얘네들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귀여운 모양으로 저장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요, 아카시아 나무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 근데 또 많은 꿀을 저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칠곡이 또 유명한 거예요. 칠곡군에는 아카시아 최대의 군락지인 신동제가 있고요. 네. 모든 양봉인들이 1차지로 꿀을 뜨러 옵니다. 네. 1차지로 뜨고 전국 처음으로 꿀을 뜨기 때문에 그 꿀이 맛과 향이 아주 뛰어납니다. 소비에 붙은 벌들을 탈탈 잘 털어주고 나면 꿀들이 방울방울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겉면의 하얀 밀봉도 살살 제거해 줍니다. 우와, 향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달콤함. 좋죠. 우와. 준비가 끝난 소비를 채밀기에 넣고 돌리고 돌리면 100% 토종 아카시아 꿀이 뚝뚝 떨어지죠. 우와, 대표님 진짜 꿀폭포 같아요. 와, 이래서 꿀맛 이런 말 있는 거예요. 예, 우와, 진짜 달아요. 예, 맛있죠. 여기 떡 찍어 먹고 싶어요. 천연 아카시아 꿀로 차려본 리얼 꿀맛 한상. 우와. 이 꿀도 진짜 달고요. 또 따뜻한 꿀차 마시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꿀을 많이 드시면 유진 씨처럼 말을 많이 하시는 분 네. 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제가 수많은 일벌들 사이에서 저도 일벌 된 것처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좀 도움이 됐나요?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유진 씨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요거는 직접 채밀한 꿀 와. 요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직접 털었던 그거예요. 예. 벌들아 미안해. 내가 다 먹을게. 달콤 살벌했던 꿀벌들을 뒤로하고 찾아온 마지막 장소. 여유와 휴식,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칠곡보 생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요. 꼭 자연 속에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온 사방엔 산들이 있고요. 또 오른편에는 큰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곳은 진짜 힐링 그 자체의 공간인 것 같아요.
무섭네. 한 번 더 타야지.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죠? 너무 빨리 끝나는데요. 그래 유진아, 꽃길만 걷자. 오늘 칠곡에서 아주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5월의 칠곡은 달콤하고 향기롭고 또 푸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곡의 또 다른 매력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확인하고 싶어요. 칠곡아, 또 놀러 올게. 안녕. 걷길만 걷게 해줄게. 행복은 여유에 있다고 하죠. 칠곡에서 보낸 달콤한 하루,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꿀잼, 허니잼. 오늘 칠곡에서 여유와 행복 둘 다 잡아갑니다. 몰랐는데 칠곡이 아카시아 최대 군락지였군요. 네. 이거 뭐 향기만 맡아도 좋은 아카시아인데 네. 이 아카시아 꽃에서 이제 벌들이 꿀이 딱 나왔는데 그 꿀차에 그 꿀떡을 너무 맛있겠죠. 아우, 저도 달달해. 맛있어. 떡을 딱 찍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했었는데요. 참 5월은 또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네. 그 푸른 화면 속에 달콤한 꿀까지 더해지니까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처음 봤던 그 신비로운 도로에는 네네네. 아이와 함께 가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 보면서 네. 또 행복할 거예요. 네. 이제 토마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유럽에는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색이 파래진다고요. 어머.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이또 토마토가 제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토마토 정말 좋아하는데요. 토마토도 뭐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맛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토마토는 경북 예천의 토마토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자리매김한 토마토.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효자가 따로 없다는데 한입 베어 물면 얼마나 맛있게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아우, 토마토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쁘고. 와, 이게 맛도 있는데 든든하기까지 하네. 건강미 뿜뿜. 팔색조 매력 부자. 경북 예천에서 나고 자란 봄 토마토가 드디어 출하를 알렸습니다.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찾은 곳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토마토 수확과 동시에 찾아온 본격 농번기. 농민들은 토마토 익기가 바쁘게 수확하느라 세상 열일 중인데요. 와, 토마토 안녕하세요. 올해 토마토 농사 그렇게 잘 됐다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예. 어떤가요? 올해는 작황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날씨가 이제 좀 더워서 좀 좋은 편이에요, 작황이. 오, 토마토 농사 올해 풍년이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토마토가 아주 주렁주렁 잘 익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색깔이 저기 덜 익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게 덜 익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따주세요, 이거. 여기 보니까 요게요. 요 정도가 익어야 지금 딸 때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짤 때 요 정도로 익어야 이제 공판장에 저희가 이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 너무 이렇게 익은 걸 가면 거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중에 나갈 때까지 여기 다 익어갖고 나가거든요. 요 상태로 좀 푸르스름할 때 나가야 이때 수확을 해서 나가야 소비자에게 빨갛게 자기 익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 예. 그럼 지금이 수확철 맞네요. 네, 수확철은 지금이 맞죠. 후숙과체인 토마토는 살짝 익었을 때 미리 수확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 말씀. 특히 예천 토마토로 말할 것 같으면요. 높아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럴 때 수확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가장 맛있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예천 토마토 아니 육질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여기 토마토가 소백산 조기를 이제 타고 있어서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저장성도 되게 높아요, 토마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되게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토마토. 일반적인 토마토라면 40일이면 완숙이 되지만 예천 토마토는 그보다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의 영향을 받아 병충해에 강하다는 것이 특징. 우리 토마토는 가액이 단단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육질이 단단한 편이라서 보관성도 높은 편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토마토 정보 알아볼까요?
그 서양에서는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래서 얼굴이 새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특히 그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여러 그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코펜이 전립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예후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이 토마토에는 특히 껍질과 빨간색 완숙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길러 보시거나 하면 토마토 자체가 빨갛게 익은 것을 완숙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완숙 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비타민 K가 많아서 좀 짜게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토마토를 챙겨서 드시면 몸속에 나트륨을 같이 배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배출하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그람당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토마토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이코펜이 껍질 쪽에 많고 또 라이코펜은 지용성 우리가 기름 같은데 기름을 잘 활용하면 체내에서 그 흡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생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분들은 이제 토마토의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이게 칼금으로 열십자를 내어서 칼금을 열십자를 내면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조금 뿌리거나 기름 종류를 올려서 들기름도 좋고 올리브 오일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또 드시는 분들이 드셔보시고 굉장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찬 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산이 좀 많이 있어서 공복에 너무 생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은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득일 수 있는 식품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토마토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많아서 아까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기름에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용하는 그 조리 도구가 알루미늄 냄비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런 냄비보다는 독이나 스테인리스 스틸로 좀 두꺼운 재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들으셨죠? 토마토에 대한 알짜 정보까지 입력 완료. 이제 건강한 토마토를 배달할 시간입니다. 달려간 곳은 농가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매장. 당일 수확해 진열하기까지 모두 농민의 손을 거치는데요. 야, 갓 따온 토마토를 신선하게 바로 매장으로 갖고 오셨는데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진열을 하세요? 매일 올 때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는 거. 예. 이야, 그래서 흐뭇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성함이 딱 써 있어요. 예.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성껏 키워가지고요. 하여튼 마시고 뭐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져올 수 있고 하루 건너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자신감이 가득 찬 예천 토마토. 면역력 키우는데도요, 이만큼 좋은 게 없대요.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이 하세요. 사랑해 달라고. 사랑해 주세요. 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토마토 사랑해 주세요. 진정 우리 것을 사랑한다면 지역 농산물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구가 가능하니 많이 애용하면 좋겠죠? 드디어 간편하고 맛있게 예천 토마토를 즐길 차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토마토 주스요. 토마토 주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샐러드요. 샐러드요. 2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더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짧게 해드리겠어요. 그럼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소고기 국도 끓일 수도 있고 된장찌개도 만들 수 있고 된장찌개 또 된장 찍어서 이렇게 십자로 갈라갖고 또 밥을 또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요.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이 되는군요. 하지만 오늘은 토마토 주스와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토마토. 살짝 데쳐서 으깨주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한 토마토 주스로 변신!
이보다도 간편할 수는 없다. 채소 몇 가지 숭덩숭덩 썰어서 마요네즈, 케첩으로 마무리하면 농촌 감성 물씬 나는 샐러드가 뚝딱.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갓 따온 신선한 예천 토마토를 만든 토마토 주스와 토마토 샐러드. 어우, 먹고 싶으신가 봐요? 예. 벌써 집에 침이 고입니다. 먹고 싶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먹어도 먹고 싶은 예천 토마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주스. 이야, 맛이요. 신선하면서 상큼하면서 달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 다음은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맛보시죠. 네, 드셔보세요. 예. 오, 신선한 토마토 위에 해서 얹고. 맛있다. 야, 이게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맛있죠. 신선하고 씹는 식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랑 이게 특별한 소스는 아니잖아요. 냉장고 열면 다 있잖아요. 마요네즈, 케첩. 잘 어울리네요. 심심할 때 이렇게 먹고 뭐 새참으로 이래 좀 먹고 있습니다. 아, 심심할 때 새참으로. 예.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요즘 우리 농가분들 팔로가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산물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응?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예, 드세요. 직접 방문해 구입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 만큼 농가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농민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예천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농민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면역력 올려주는 건강한 봄 토마토. 경북 예천 토마토가 기가 막히네. 육질이 아주 단단한 예천 토마토 네. 만나봤는데 이 라이코펜이 듬뿍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냥 먹지 말고 네. 오일이나 들기름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죠. 맛있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부터 1일 1토마토 1일 해야겠습니다. 1토? 네. 네, 그런데 이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게 그러게요. 좋다고 하니까요. 설탕 뿌려서 드시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샐러드인데 토마토 잘라서 케첩을 토마토 케첩 무슨 맛일까 먹어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기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이 시각 우리 지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산과 함께 체온 조절을 도와줄 겉옷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기온은 대전이 1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 대전 낮 기온은 17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에서 11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천안 18도, 공주 17도, 금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강일학 캐스터 얘기대로 네. 오늘 같은 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거든요. 조금 네. 쌀쌀해져 추워졌다는 느낌이 네. 있으니까 옷 두툼하게 좀 점퍼는 갖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신데 네. 참여로 꾸며집니다. 그냥 방송 보시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렇게 저도 해볼까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네. 코로나19 달라진 우리 집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사연들입니다. 0674번님, 화장실, 주방, 신발장 모두 손세정제 배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소독부터 사용합니다. 코로나야 제발 좀 멀리 떠나줘. 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제 곳곳에서 손을 계속 소독을 할 수 있다는 네. 거.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참 좋아진 겁니다. 야, 옆에 신발이 부럽네요. 네. 7658번님, 저는 코로나 덕분에 안 해본 요리에 도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김치도 담가보고 식당에서만 먹어본 서양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와, 요리 실력이 많이 는다고 그러게요. 하잖아요. 동서양의 만남. 앞서서 깍두기 담아놨는데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고 군침도네요. 실력이 늘었으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이 아니었으길 바랍니다. 2411번님,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신랑 같아요. 회식을 안 하니 칼퇴근해서 아이랑 놀아줘요. 거기다 신랑은 술을 안 마시니 살이 빠지더라고요. 야. 지금 4개월째 술을 안 마셔서 10kg 빠졌어요. 살도 빼고 건강 챙기고 아이랑 놀아주니 좋고. 야, 술만 안 드셨는데 10kg 빠진 몸이 저만 하시는데요. 와, 슬림하시네요. 빼실 때가 되셨었군요. 예. 야. 자,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네, 거죠. 보기 네. 좋습니다. 3282번님, 침대를 2개 쓰고 있어요. 남편 말 백신이 나올 때까지 각방 쓴답니다. 그리고 팔 근육 키운다고 철봉도 달아놨습니다. 이야. 제가 신종플루 때 네. 각방 썼다가 지금까지 각방이거든요. 야, 저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필요 있을까요? 네. 운동하시면서 각방은 이제 좀 합치는 걸로. 네. 예,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8099번님, 우리 집 달라진 점은 배달 음식보다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원래 배달 음식을 좀 먹긴 했으나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런데 같은 것만 먹다 보니 배달 음식이 그리워요. 이게 잘하는 메뉴가 몇 가지 있다 네. 보니까 저 카레 같은데. 네, 카레를 한솥 끓이셨네요. 예, 야. 카레 한 솥에 곰탕 하나로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면. 네. 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배달 음식도 한번 시켜 드시죠. 네. 그럼요. 6204번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코로나 때문에 외출할 수가 없어 취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꽃 몇 가지 주문해서 분갈이도 해주고 화분을 정리해놨더니 집안이 참 화사해지고 꽃 향기가 참 좋네요. 우리 집 풍경 좀 봐줄만 하죠? 와. 분갈이까지 하셨으면 정말 집안이 화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예쁘네요. 좋은 취미 두셨어요. 9928님, 외출해서 들어온 바로 뿌리고 세정제 바르죠. 그리고 손 씻기가 생활화되었답니다. 특히 편식이 없어졌어요. 파프리카랑 토마토도 잘 먹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골고루 먹고 면역력 키우고. 오른쪽은 이제 아이들이 원래 좋아하던 건데 왼쪽은 함께 이제 먹을 수 있는. 야, 면역력 키우는 것도 편식이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머. 9801번님, 코로나로 달라진 우리 집. 콩나물도 키우고 달팽이도 키우고 집콕 생활 즐겁게 만끽하고 있네요. 야, 달팽이까지 키우네요. 야, 달팽이 이름은 뭘까요? 이름도 붙여주셨겠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렇게 좋아진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사연 만나봤는데요. 사진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요?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우리 주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 그리고 인생 2막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부부를 만나 우리 시대 부부의 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드디어 드디어 내일 고3 등교 개학이에요. 네. 5월 중순이 넘었는데 말이죠. 네. 등교 연기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등교 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입시와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일 이제 등교가 됩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 그동안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남은 학사 일정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0년도 수능 보는 고3 학생들이 제일 사연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 조금 추워진다는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좀 따뜻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